네, 안녕하세요. 2차 시로 ESP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1차 시에서 앞서서 그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았었는데요. 이 액세스 토큰 발급은 한 번만,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에서 코드를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받으려면 인가 코드를 발급받으시고 다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ESP에서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를 열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ESP3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세팅이 필요한데, 첫 번째 파일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이 환경 설정에서 여기 이 부분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저희는 ESP32 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이 필요하고요. 이 URL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편하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ESP32 보드 URL 검색하시면 그 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URL을 쭉 인터넷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URL을 복사하셔서 아두이노 스케치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신 다음에 혹시 넣어주고 바로 툴에서 이 보드에서 ESP 보드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한번 껐다가 종료했다가 다시 열어주시고요. 툴에서 보드에서 ESP32 보드에 디벨롭 모듈 요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툴에서 보드에 ESP32 아두이노 보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 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드가 선택이 되었으면 이제 컴퓨터랑 연결된 포트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포트는 이제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따라서 몇 번에 잡혔을지 모르는데, 정확히 어떤 포트일지 모르신다면은 장치 관리자로 가셔가지고 장치 관리자로 가신 다음에 쭉 내리시면은 여기 포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트 부분에서 누르셔서 어떤 포트를 사용하실 건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USB 시리얼의 CH340, 요 CH340이 ESP32 보드 연결되는 포트인데, 요 포트가 COM3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확인되시면은 툴에서 포트를 3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ESP32에다 코드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씩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ESP32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이 된다면 HTTP에 요청을 보내서, 포스트를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라 라는 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HTTP 클라이언트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제가 사용하기로 했던 게 와이파이였죠. 와이파이가 쭉 내리시면은 와이파이 모듈이 있고요, 와이파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려고 하면 HTTP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요 라이브러리와 요 라이브러리 두 가지를 포함하기에 눌러주셔도 됩니다. 요 두 라이브러리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예제 통해서 바로 예제에서 필요한 부분 가져와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이 코딩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불러 오셨으면은 처음에 정해 주셔야 될 게 와이파이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해서 시드 아이디, 여기에다가는 와이파이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패스워드에다가는 와이파이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에다가 와이파이랑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셔서 업로드 하실 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이제 변수형을 캐릭터에서 이러한 형태의 변수형을 쓰는 게 아니라 스트링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셋업 부분에 저희가 와이파이 이제 비긴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드와 패스워드, 너무 제가 PW 하겠습니다. PW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데요. 이때 요 시드와 PW 들어가는 게 스트링으로 넣어줄 경우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요. 이때 받는 변수가 요 형태의 변수를 받을 때 요 형태의 변수를 넣어줘야지 와이파이가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트링으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간혹 어떨 경우에는 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스트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요 변수 형태를 사용해서 시드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열어주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9200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15,200 하셔도 되고, 이거는 나중에 시리얼 모니터 보실 때 여기 이 보드 레이트 이 부분을 나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9600로 하시면 9600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115,200 하시면 115,200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띄우는 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어서 속도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리얼 모니터를 시작해 주는 거는 이제 모니터에다가 저희가 와이파이가 접속되면은 와이파이가 접속된 내용을 보여줄 거고, 여기 시리얼 요 부분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 입력 받았을 때 요 데이터를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연결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고, 기다리는 동안 와이파이 웨이팅 가 2개인가요? 웨이팅이면 이렇게 와이파이 웨이팅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점점 찍히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연결될 동안 점이 찍히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스테이터스 상태가 연결이 안 된다면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었다면 시리얼 print ln 하셔서 점을 하나씩 찍어줘라. 요 말인데, 와이파이 연결 상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요 느낌표 아닌 상태라면은 점을 찍어주고, 점 무한대로 찍는 거는 이상하니까 0.5초마다 한 번씩 점을 딱딱딱딱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어주다가 이제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와일문을 벗어나게 되고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는 것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지워주고 와이파이에 IP를 띄워주는 것으로 와이파이와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내 와이파이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느낌표 부분을 빠뜨렸네요. 느낌표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 빠진 부분에 추가해 주시고, 다시 와이파이를 코드를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고요. 시리얼 모니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봤을 때 이 IP 주소 19로 시작하는 게 이제 저희 와이파이 주소가 되는데요. 네, 이 와이파이 주소대로 IP가 찍히고 와이파이에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리기 전에 제가 아까 여기 부분을 스트링으로 그대로 두어갖고 스트링으로 바꿔서 업로드를 하였고요. 업로드를 하실 때 어떤 컴퓨터에서는 바로 업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USB 보드에서 BOOT 이렇게 적혀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ESP 자체에 이 버튼을 누른 채로 눌러줘야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요 부트라고 적혀 있는 버튼은 PPT 상에서 어디인지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되었고 와이파이까지는 잘 접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었고 두 번째로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리얼 통에서 읽을 데이터가 있다면 serial.available 시리얼에서 통신에서 읽을 데이터가 있다면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send 요런 함수를 만들 거고요. 요 함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만 발송되게 연속돼서 발송되지 않도록 딜레이 1초를 걸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어떤 걸 보낼 거냐 여기서 읽어드린 거를 하겠습니다. 시리얼에서 시리얼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시리얼 통신에서 읽어드린 값을 저장을 하고요. 이 시리얼 넘버는 어떤 변수인지는 위에 처음에 전역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캐릭터 문자형 변수로 시리얼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문자형 변수에다가 읽은 값을 시리얼에서 읽어드린 값을 이 문자형 변수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리얼 리드 같은 경우는 읽어올 때 정수형 변수로 읽어오는데 이때 정수형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ASCII 코드의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을 보낸다고 하면 숫자 0은 ASCII 코드에서 48인가 43인데요. ASCII 코드 만약 43이라고 하면 43이라는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이 정수형 데이터를 이제 캐릭터형 변수로 변환하면 이 43을 다시 ASCII 코드 43이 정수형 변수로 저장이 될 때는 0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 코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위에서 캐릭터 문자형 변수로 설정을 해뒀고요. 여기서 읽어놓은 ASCII 값이 1로 들어가면서 이때 들어올 때 0이다. 이때 얘 값은 43이라는 ASCII 코드고 이 ASCII 코드가 문자형으로 저장되면서 0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CII 코드 값을 보면 48이네요. 48. 43이 아니라 48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핵심인 send 메시지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nd 메시지는 일단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HTTP 클라이언트 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객체를 만들고 이 HTTP라는 객체를 통해서 호스트를 보내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또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HTTP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다가는 주소를 입력해주고 이 HTTP라는 객체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 주소에 대한 요청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요청이 안 됐다면은 connection failed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라고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었다면
헤더 부분을 두 가지 헤더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그리고 인증 방식은 베리어라고 된 타입의 토큰을 보낼 건데 토큰 값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헤더를 보낼 텐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낼 텐데 이 메시지를 어떤 타입의 데이터로 보낼 거냐. 컨텐츠 타입은 아까 문서를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카카오 문서에서 조금 내려보시면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 중에 저희는 REST API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거기서 메시지 조금 내려보시면은 저희는 요 나에게 보내기, ESP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택할 거고, 입력한 텍스트, 저희가 시리얼 모니터에 숫자를 쳤을 때 그 텍스트가 오게 만드는 텍스트 메시지를 쓰실 거고, 그 텍스트 메시지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시면은 나에게 보낼 때는 포스트, 아까 저희 요 URL인데 요거를 쭉 복사해 주시고, 여기서 아까 요 주소 있죠, 요 주소 창에다 메시지 보내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스트링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주소는 요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는 포스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HTTP를 여기다가 보낼 거고, 토큰 값은 저희가 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토큰이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저장해 두셨던 액세스 토큰 값,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띄어쓰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헤더에 보낼 때 보내는 방식이 인증 방식, 그리고 키 값이고요. 그 키 값 다음에 오는 게 value인데요. 여기가 띄어쓰기가 없으면은 이 베리어라는 글자와 이 토큰 주소가 딱 붙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이게 두 개가 붙어서 가버리게 되면은 얘가 토큰 타입이 베리어 타입이고 그 토큰 주소가 요건데 서로 분리되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한 칸 넣어 주셔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타입에서는 텍스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 타입이 요런 콘텐츠 타입을 써야 된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요런 콘텐츠 타입으로 넣어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헤더 요청을 보냈는데 인증 방식과 콘텐츠 타입이 어떤 것이냐. 이 URL 인코딩 방식은 JSON 데이터처럼 어떤 키, value, 여기 쉼표가 들어가고요. 키, value 요런 중괄호 형식으로 보내는 게 URL 인코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타입은 URL 인코디드 타입으로 보내겠다. 이 두 가지 헤더를 보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헤더를 보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내야 될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이 데이터는 저희가 보낼 때 요 방식이라고 했죠. 요 방식이 키 땡땡 value, 그리고 쉼표를 연결하고 다시 키 땡땡 value,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코드에서 스트링을 쓰기 위해 있는 쌍따옴표와 데이터 형식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있는 이 쌍따옴표가 서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키 값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앞에 무조건 역슬래시를 붙여주게 됩니다. 엔터 키 위에 있는 역슬래시를 쌍따옴표 앞에다 붙여주어서
이 스트링을 표시하는 쌍따옴표와 이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주는 쌍따옴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키 밸류 값을 총 4개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4개의 어떤 키 밸류 쌍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은 제가 쓰는 게 키 1번, 키 1에 대한 텍스트 밸류, 키 2번, 키 밸류 2번, 키 3번, 밸류 3번, 그 다음에 키 4번, 밸류 4번. 이렇게 돼서 총 키가 하나, 둘, 셋, 넷. 키가 4개를 쓰는데 이 양식을 지켜주어야지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키밸류가 4개, 4쌍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4쌍이 되는 키밸류는 템플릿 오브젝트라는 제목을 가진 데이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대로 긁어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쭉 긁어오는데 요 부분은 안 긁었습니다. 요 부분은 긁지 않고 템플릿 부분만 긁어와서 하셔서 요 부분에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텍스트란 형식 키 밸류 키값 밸류 텍스트 영역입니다. 최대 200자 표시 가능합니다. 최대 2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 밸류 그 다음에 다시 키 이 4가지 키는 그대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링크에는 웹 UR이라는 다시 키 값이 있고요. 링크의 밸류에 안에 다시 키 밸류 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키 밸류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웹사이트를 안 쓸 거니까 키 밸류 그리고 다시 한 줄로 다시 키 그리고 이 밸류는 안 쓰는 밸류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키 밸류 그래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키 버튼 역시 저희는 쓰지 않을 거니까 다 지워주시고 밸류 쌍 연결해 주시고 중괄호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쭉 불러와서 템플릿 오브젝트라는 것 안에 키 1번, 밸류 1번, 키 1번, 그 다음에 밸류는 아직 입력을 안 했고요. 키 3번, 밸류 3번, 마지막 키 4번, 밸류 4번.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갖춰주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넣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이제 스트링 메시지 데이터를 넣을 건데요. 입력한 값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용한 거는 역슬래시가 없으니까 얘는 스트링을 나타내주는 뜻이고요. 스트링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받아왔던 게 캐릭터형이었으니까 이 숫자를 캐릭터형이었으니까 시리얼 num이라는 저희 변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리얼에서 읽었던 값을 시리얼 넘버에 넣어주시고 여기서는 숫자도 되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장됐던 게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된 값이 메시지 보내는 함수에서 스트링으로 다시 넘어와서 메시지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http.post 데이터라는 거를 포스트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보내주고 나면 이 서버에서는 응답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왔는지 응답 코드를 보내줍니다. 인터넷 접속하는 때 무슨 401 에러, 400 에러 이렇게 에러 뜨듯이 그 에러
어떻게 얘가 도착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거를 http release 코드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으면은 이 코드가 http express 이 코드가 200이 뜨게 되고요. 200. 만약 200이 뜨지 않으면 다른 뭐 코드가 401이 떴다면 뭐 토큰 값이 잘못된 거고, 그런 에러 코드를 보여주게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제 HTTP를 종임해서 끝내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에러 코드 같은 경우는 401 경우는 토큰이 잘못되었다. 400이면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 뭐 요청이 초과됐다. 403이 뜨면은 접근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 응답 코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이 문서의 REST API의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코드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완료된 코드를 한번 컴파일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거나 할 것 같은데 한번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가 떴는데요. 여기서 이 더하기를 다운표 안에 넣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 더하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이 문자열과 합쳐진다는 표시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빠졌습니다. 요게 철자가 잘못된 게 있어 두 가지 붙여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입력한 값이 제대로 가는지 실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히질 않네요, 갑자기. 네, 와이파이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걸 입력하고 다시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딩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다시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혔고 Y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200이 떴고 입력한 값은 Y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숫자를 입력하면 3, 5, 2가 오고, 다음에 네, 여기 G를 치면 이렇게 ESP32에서 메시지를 보낸 게 이 메시지로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ESP32에서 메시지 보내는 것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허스키렌즈와 연결을 해서 허스키렌즈에서 어떤 인식한 얼굴이 등록이 되면 이 얼굴이 몇 번의 얼굴이다 라는 것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아보는 기능을 활용해서 학습시켜 놓은 얼굴이 나타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날라와서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